하루의 첫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마다 지우의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그녀는 혼자 고요함 속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한없이 푸르렀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깊고 차가운 고독뿐이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오랜 세월 쌓인 먼지가 바닥을 덮고 기계처럼 일정하게 흐르는 시계 소리만이 귀에 들려왔다. 지우는 그 소리를 한참 듣고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매일 매일 그녀는 그 소리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침대 옆 탁재는 아직도 남아있는 약봉지가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어왔다. 하지만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 끝없는 공허함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멈춰 있었다. 5년 전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세상을 떠난 그 날 이후로 지우의 인생은 멈춰버린 듯 했다. 남편의 부재는 그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고 아들의 죽음은 그 상처를 더욱 더 깊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그들이 떠난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기억 속에서 남편은 늘 자상하고 다정했다. 그가 웃을 때마다 지우는 그 웃음 속에서 세상의 모든 불행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들은 그들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 집안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빈 공간만 남았다. 지우는 그 빈 공간을 매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을 준비하는 일조차 더 이상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찬장을 열고 그릇을 꺼낼 때마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들이 좋아했던 그릇, 남편이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잔, 모든 것이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듯 했다. 그녀는 창문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바다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그녀를 받아들였지만 그 바다 속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런 평온한 모습이 오히려 그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왜 난 아직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무의미해 보였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 어느 날 그냥 모든 걸 끝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언제나 다시 돌아와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지우는 다시 한번 시계를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녀가 오랫동안 듣지 못한 낯설면서도 익숙한 소리였다. 지우야, 나야, 서연. 지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 남편의 여동생이자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는 몇 년 전 남편의 장례식에서 들었던 그것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서연과 연락을 끊었고 서연도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 당시 그녀는 서연에게서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야? 지우는 차갑게 물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서 조심스레 말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났어. 병원에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우의 마음은 다시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어떤 감정도 잃지 않았다. 오히려 한없이 차갑고 무기력했다. 이게 끝인가? 이제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어떤 감정도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남편의 죽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고 그것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우는 더 이상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이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지우는 그 목소리에서 어떤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무슨 말? 그녀는 궁금하면서도 그 말이 무엇일지 알고 싶지 않았다. 오빠와 나는 그동안, 아니, 사실은 서연은 말을 더듬으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 속에서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고 있었다.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했어. 그 순간 지우는 마치 시간을 멈춘 것처럼 느꼈다. 서연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사랑? 그녀의 남편이 서연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우는 그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리며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야, 내가 이 얘기를 너에게 전하려고 했어. 너무 늦었지만 서연의 말은 점점 더 흐릿해졌다. 지우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만이 밀려왔다. 어느 순간 지우는 창문을 다시 열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고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예전처럼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서연이 집에 도착했다. 문이 살며시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지친 듯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방에 들어섰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의 서연은 한없이 고단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묻어 있었다. 지우는 그대로 앉아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래도록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주하는 그녀의 표정은 무겁고 냉정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 없이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방 안의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무겁고 고요했다. 지우는
서연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을 것만 같은 순간 서연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을 꺼내는 것이 힘겨운 듯 했다. 지우야, 서연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오빠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오빠였어. 지우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졌다. 그 말은 지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오빠, 그녀의 남편이었고, 이제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사람. 그런데 그녀의 남편을 서연이 사랑했다고? 그런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우는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고도 침묵의 깊이를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내가 그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건 서연은 잠시 멈칫하며 말을 이었다.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참을 수는 없었어. 결국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 서연의 고백은 마치 칼날처럼 지우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그 칼날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쓸쓸한 공허감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사랑?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언니, 바로 서연과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지우가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며 감정이 들끓는 것을 느꼈다. 오빠와 그렇게? 그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며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해. 그게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사랑했어. 이제서야 이 말이 나오는 게 너무 늦었지만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 말 속에서 지우는 미안함보다는 깊은 후회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의 눈에는 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우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왜 그랬을까? 왜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걸까? 왜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았던 거지? 그녀는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어서 무엇부터 이해하고 무엇을 용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지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너는 나를 배신한 거야. 나를, 우리 가정을.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방 안을 몇 걸음씩 걸으며 한숨을 쉬었다. 심장이 마치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손은 차갑고 떨렸다. 고통을 견디며 그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렇게 끔찍하고도 씁쓸한 것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우야,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 내가 한 일이 너무 잘못된 거야.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듣고 지우는 멈춰 서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런 서연의 눈빛은 비로소 진심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며 사는 모습은 비록 지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 역시 다른 의미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고백을 하는 거지? 지우는 고요하게 물었다. 왜 이제 와서 내가 알게 되도록 했어? 서연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모든 걸 숨기고 살아야 했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서야 말할 수 있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늦었지만 고백하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 하지만 그게 나한텐 너무 고통스러워. 지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와 나, 그리고 오빠가 이렇게 뒤틀리게 되다니. 그 순간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수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었지만 그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 것만 같았다. 고백 후 어느 한쪽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어느 한쪽이 이해하는 것도 모든 것이 너무 힘겨운 일이었다. 잠시 후 지우는 다시 앉았다. 서연도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고백을 들은 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쓰라렸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다. 한때는 가족으로서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이였다. 그 사이를 쉽게 단절할 수는 없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지우를 바라보았다. 눈이 떨리고 입술이 조심스럽게 떨렸다. 그동안 그녀가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지우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서연은 간절하게 말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알지만 이제라도 너와 함께 살면서 이 모든 걸 풀고 싶어. 그만큼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 제발 나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보자. 그게 아니면 나도 우리도 계속 이대로 망가질 것 같아. 지우는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냉정함이 얽히는 걸 느꼈다. 그런 간절한 서연의 말이 마음을 흔들리게 했지만 동시에 그 고백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서연은 이제 그 모든 잘못을 씻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지우의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복잡하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아픔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우는 입을 열었다. 너는 정말 내게 용서를 바라는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용서해줘.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함께 이해하고 싶어.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고통을 계속해서 안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서연의 말을 되새겼다.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끝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함께 살아보자.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야. 나는 여전히 네가 나에게 한 일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억지로 합의한 부분도 있었고 이해와 용서를 바란 마음도 섞여 있었다. 그 날부터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갈등과 긴장이 있었다. 첫날부터 기이하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연은 지우와의 거리를 두며 말없이 방에 들어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지우는 그저 말없이 집안 일을 하며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서연은 여전히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며 스스로도 미안함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괜찮아 보이게 하려고만 했다. 네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지우는 어느 날 저녁 서연에게 냉담하게 말했다. 이렇게 함께 살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처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뿐이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지우야, 나도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 큰 소원은 없을 거야. 용서? 지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네가 내게 해준 일이 너무 크고 너무 아파. 나도 내가 살면서 겪어야 할 고통을 떠안고 살고 있잖아.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 모든 잘못이 지우를 더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서도 여전히 지우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며칠 후 지우는 집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랍 속에서 몇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와 남편, 그리고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의 그들 셋은 웃고 있었고 당시엔 모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우는 그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기보다 그 사진 속에 남편과 서연이 함께한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속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으며 그 사진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다. 왜 그랬어? 지우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 그렇게 숨기고 살았어? 그녀는 이제 서연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점점 더 힘들게 느껴졌다. 서연이 아무리 후회하며 용서를 구해도 지우의 마음속에서 서연이 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다시 아픔으로 되돌아왔다. 이제 지우는 자신이 이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괴로워졌다. 서연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갈등으로 얽혀 있었고 그 갈등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다. 서연이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 미안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없었다. 지우는 그런 감정들이 무겁게 가슴에 쌓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쌓였고 그 무게는 지우를 점점 더 압박했다. 지우는 결국 자신이 이 집에 갇힌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집을 떠날 수도 없고 서연과의 관계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서연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결심은 단지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일 뿐. 그들 사이에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지우는 더 이상 서연과의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서연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의 과거와 그로 인한 상처를 무시할 순 없었다. 매일 밤 지우는 그들이 함께 공유했던 추억의 흔적을 마주할 때마다 점점 더 힘들어졌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와 사진, 작은 편지들이 하나씩 지우의 눈앞에 놓였다. 그것들은 지우에게 과거의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그 속에서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려 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물건들을 손에 쥐고 그의 부재를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 순간 지우는 그 물건들이 이제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배신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야 했어? 지우는 속으로 되뇌었다. 남편의 물건 속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 바로 서연의 얼굴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서연이 남편과 공유했던 순간들이 이제 지우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웠고 그 고통은 매일처럼 점점 더 커져갔다. 서연은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감추고 살았고 그것이 이제 그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지우와의 관계도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고백할 수 없었던 진실을 숨기고 자신을 죄책감 속에 가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 갈망하는 것은 하나였다. 내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우에게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우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서연과 마주보고 모든 것을 묻기로 했다. 마음속에서 떠오른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지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 그때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거야? 왜 그렇게 했어? 나한테 숨긴 이유가 뭐야?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다. 지우야. 서연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그때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오빠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후회하고 있어.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속이고 내 가족을 망친 거야? 지우는 숨을 가쁘게 쉬며 계속 말했다. 너는 내 남편을 뺏었어.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했을지 모르겠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지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사랑이 내 삶을 망쳤고, 그로 인해 나 자신도 너무 괴로워. 내가 한 일은 정말 잘못된 거지만 나는 그걸 지울 수 없었어. 지금까지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너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 그 말을 들은 지우는 몸이 떨렸다. 그녀는 너무 많은 감정을 한꺼번에 느꼈다. 그동안 서연의 고백을 들으며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연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거야?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너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알겠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 그리고 너는 그걸 보고 있었잖아.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우는 계속해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아픔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된 건 우리 둘 다의 잘못이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지우는 갑자기 일어났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다.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해야 해.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일까? 그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용서라는 것은 단순한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우는 서연의 모든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상처를 넘어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의 눈에는 감사와 후회가 가득했다. 그녀는 지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함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자고 다짐했다. 지우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서연은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 내 죄책감과 고통을 함께 치유하고 싶어. 내가 만든 상처를 다치게 한 건 내가니까. 지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혼란스럽게 교차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어. 나도 내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이해와 용서의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록 그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지우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를 시작해야 해. 나도, 너도.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풀어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우와 서연은 어느덧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고통을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집안일을 함께하며 지우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지우는 서연이 조용히 하지만 성실하게 일을 돕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진심이 담긴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서로 말없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들은 고요한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우야, 예전에 내가 오빠와 나눈 일들 때문에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말들이나 행동들이 너무 늦게 나왔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때마다 너를 이해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어. 지우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랜 시간을 두고 점차 서연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 너와 나는 서로 다르게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들은 한순간에 치유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진심을 담아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씩.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 같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점차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자리를 잡아갔다. 서연은 더 이상 지우를 피해 숨지 않으며 지우 역시 그녀를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다시 신뢰를 쌓아갔다. 며칠 후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바닷가로 가기로 했고 그곳에서 간단한 여행을 즐기기로 했다. 바다의 소리, 시원한 바람, 그리고 함께하는 순간들 속에서 그들은 점차 과거의 아픔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다. 지우야, 이렇게 같이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었나 봐.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서연이 말하며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바라봤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아. 그들은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서연에게 자신이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이야기했고, 서연은 그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신도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조금씩 밝은 빛을 찾기 시작했다. 여행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다. 지우야,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하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서연이 다시 한번 말하며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우리를 방해할 수는 없을 거야. 그들은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비록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서로의 힘이 되어 줄 것을 다짐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우와 서연은 작은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치유를 시작했다. 작은 행복들을 함께 나누며 그들은 점차 더 많은 평화를 찾았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였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였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서 치유를 찾으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용서와 치유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때로 너무 크고 깊어서 그 아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 그 고통은 결국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린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이 이야기에서 깨닫게 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